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 김순자입니다. 강남구에 사는데 남편과 30년 전에 산 35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부동산 몇 채 더 있고요. 평생 일만 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즐거움은 모두 미뤄두고 말이에요. 자식이 셋 있어요. 큰아들 태수는 사업하면서 재혼했고 둘째 딸 미영이는 해외 거주, 막내 민수는 술 때문에 걱정이에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전부였죠. 엄마 건강하세요? 바빠서 끊을게요. 5분도 안 되는 그런 통화만요. 그런데 지난 가을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됐어요. 집값이 8억에서 15억으로 뛰었거든요. 그 소식이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태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1시간 가까이 통화했어요. 평소 5분도 안 되던 통화가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며느리 지은이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느라 많이 외로우시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지은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 차가웠던 며느리가 이렇게 살갑게 굴다니. 엄마 그동안 바빠서 못 챙겼는데 이제 엄마가 우선이에요. 태수도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 놀라웠어요. 태수한테서 거의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톡으로 안부 물어보고 집에 와서 청소까지 도와주고. 어머님, 집이 크시니까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외에 있는 미영이도 연락이 부쩍 늘었고 민수도 술 안 마시고 멀쩡하게 전화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태수 부부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집에 오고 전화는 거의 매일. 어느 날은 태수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어떠세요? 깜짝 놀랐어요. 독립적으로 살던 아들이 엄마를 모시겠다니.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죠. 순자야, 요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우리 큰아들 부부가 요즘 진짜 잘해줘서.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아, 애들이 나이 들더니 철이 들었구나.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진짜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때였어요. 곧 모든 게 바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자식들, 특히 태수 부부의 관심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그랬어요. 태수가 전화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정말 걱정돼요. 이 말을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정말 매번 이 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도 비슷했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던데요. 엄마 사기 조심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아들이 엄마 걱정해 주는구나 했는데 매일 똑같은 패턴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위험해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범죄가 정말 많대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계속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가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하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 계시니까 더 위험하거든요. 제 대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다른 얘기를 해봤어요. 아들아, 엄마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 할 일도 많고. 그랬더니 태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네. 그런데 엄마 사기 조심하세요. 제가 외롭지 않다고 했는데 그건 듣지도 않고 바로 사기 조심하라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태수 부부가 제 일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정상적이라면 엄마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하잖아요.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그런데 우리 태수 부부는 그런 건 전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오직 혼자 계신다, 위험하다, 사기 조심하세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어느 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왜 태수는 매번 똑같은 말만 할까? 왜 내 대답에는 관심이 없을까? 왜 자꾸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고만 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좀 이상하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태수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거든요. 엄마, 요즘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통장 관리? 갑자기 웬 통장 관리 얘기예요? 그냥 평소처럼 하지. 왜? 아니, 요즘 은행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엄마 혼자서 관리하시기 위험할 것 같은데요. 또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하지 않아. 엄마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그래도 요즘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대요.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통장 관리 같은 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태수가 제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요? 평생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던 아들이 말이에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달라졌거든요. 어머님, 요즘 재산 관리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재산 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 관리가 뭔 소리야?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 재산 관리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또 사기 얘기예요. 어머님, 혼자서 관리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며느리가 제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처음에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이런 말들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통장 관리, 재산 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태수 부부가 하는 모든 말이 혼자서 하면 위험하다는 쪽으로 귀결된다는 거였어요. 혼자 살면 위험하다. 혼자 통장 관리하면 위험하다. 혼자 재산 관리하면 위험하다. 왜 자꾸 혼자 하는 게 위험하다고 할까? 그럼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걸까? 답은 뻔했어요. 자기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걸까? 왜 모든 대화가 제 돈과 재산 관리로 흘러가는 걸까? 설마 우리 태수 부부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했죠.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의심이 기우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든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태수 부부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걱정이 많아요. 어머님이 혼자서 재산 관리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 걱정이야? 태수가 나섰어요. 엄마, 요즘 어르신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지은이가 바로 거들었어요. 어머님, 통장이며 부동산이며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어머님 통장 관리를 해드릴게요. 내 통장을 관리해달라고. 무슨 소리야? 내 통장을 왜 너희가 관리해? 엄마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사기당할 일이 뭐가 있어? 지은이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은행 계좌가 몇 개나 되세요? 그리고 부동산은 몇 채 가지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왜 물어봐? 태수가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명의로 된 걸 좀 정리해 드릴까요? 통장을 하나로 합치거나 관리하기 편하게. 지은이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어머님.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하나로 합쳐드릴게요. 그 순간 정확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노리는지. 제 돈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안 돼.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할 거야. 태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희를 믿지 못하세요?
지은이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어머님, 그럼 생활비 통장 하나만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이 매번 은행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자산관리 전문가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 전문가들이 어르신들 재산 관리 잘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태수 부부가 간 후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업을 평생 해온 제가 봐도 이건 명백했어요. 재건축으로 집값이 뛰자마자 갑자기 제 재산 관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 통장을 합치자고 하는 것, 자산 관리 전문가까지 소개해 주겠다는 것. 아, 이 사람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머리로는 분명히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설마 그럴 리가. 뭐 별일 있겠어. 그냥 진짜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죠. 하지만 사업가로 살아온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더 정중한 인사였어요. 그리고 손에는 비싼 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 지은아. 웬 선물이야? 그냥 어머님 드시라고요. 몸에 좋다고 해서. 거실에 앉더니 지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적 있으세요? 유언장? 갑자기 웬 유언장 얘기예요? 유언장을 왜 갑자기? 아니, 요즘 어르신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신다고 해서요.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게. 지은이의 목소리가 계산적으로 들렸어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많으시니까 더 중요하잖아요. 재산이 많다고? 며느리가 제 재산 규모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지은아, 너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집만 봐도 재건축되면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이 워낙 똑똑하시니까 투자도 잘하셨을 것 같아서. 아부까지 섞어가면서 정보를 빼내려는 거였어요. 그때 지은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상속세 같은 것도 미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속세? 상속세를 왜 미리 알아봐? 요즘 상속세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자식들이 힘들어져요. 자식들이 힘들어진다고요? 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은아, 내가 내일 죽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걱정을 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요즘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미리 넘기시는 분들도 많다던데요. 자식 명의로 넘기라고. 왜 내 재산을 미리 넘겨야 해? 세금 절약하려면 그게 좋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어머님도 관리하기 편하시고. 또 관리 얘기예요. 자꾸 제가 관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태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지은아, 벌써 와 있었어? 태수가 들어오더니 지은이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태수가 앉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요즘 사업이 정말 힘들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얼마나 힘든데? 빚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씩 나가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도움? 당장 급한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지은이가 바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태수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두 사람이 완전히 호흡을 맞춰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3억 정도만 있으면.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3억이나?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사업이 좀 풀리면. 지은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태수가 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라고.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죽고 나서 받을 상속을 미리 달라는 소리였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유언장 얘기, 상속세 얘기, 재산을 자식 명의로 넘기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당장 3억을 달라는 얘기. 이 모든 게 다 연결된 거였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확신이 섰습니다. 태수야, 지은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집에 가라. 엄마, 답변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얘기할게.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절대 안 된다는 답이요. 태수 부부가 간 후에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서글펐어요. 제 큰아들과 며느리가 제 돈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재건축 확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평생 키운 자식이 이럴 줄 몰랐거든요. 다른 애들은 어떨까? 민수와 미영이도 비슷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말이에요. 태수 부부가 3억을 달라고 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부터가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엄마 왔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정중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 앉더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 형이랑 형수가 요즘 자주 와요? 응, 가끔 와. 뭐하러 와요? 왜 갑자기 형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안부 묻고 가지.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엄마, 혹시 형이나 형수가 이상한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이상한 얘기? 아니, 그냥 돈 얘기나 그런 거요. 민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며칠 전에 형수를 우연히 봤거든요. 어디서? 은행 앞에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형수가 누군가랑 전화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재산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통장 정리하자고 하니까 의심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은이가 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민수야, 정말 그런 얘기를 했어?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형수가 뭔가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민수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혹시 형이나 형수가 엄마 통장 관리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맞췄어요.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랬구나.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형수가 뭘 노리는지 뻔하잖아요. 엄마 재산을 자기들이 관리하려는 거예요. 민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놀라웠어요. 엄마, 저는 어떠세요? 뭐가? 엄마 재산 관리 말이에요. 저라면 형이나 형수보다 더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민수도? 민수까지 제 재산 관리에 관심을 보이는 거였어요. 민수야,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형수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보호해드리려는 거죠. 보호해준다고요? 제가 언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민수야, 엄마는 보호받을 만큼 약하지 않아. 그래도 엄마 혼자서는 위험해요. 특히 형수 같은 사람 상대로는. 민수가 점점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엄마, 제가 엄마 통장 하나 정도는 관리해 드릴까요? 형수가 손 못 대게. 결국 민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왜 너까지 내 통장을 관리하려고 해? 엄마를 지키려고요. 형수한테 빼앗기기 전에 제가 먼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먼저 가져가겠다고. 민수의 속셈도 뻔히 보였어요. 그리고 민수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형수가 부동산도 자기들 명의로 옮기자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 역시 그랬구나. 엄마,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대신 저한테 하나 정도 넘겨주세요. 저한테 넘겨달라고. 민수도 결국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형수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먼저 가져가려는 거였죠. 민수야, 너도 형이랑 똑같네. 엄마, 저는 달라요.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난을 위해서 내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민수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형수한테 빼앗기는 것보다는 그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막내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민수야, 집에 가.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늘은 피곤해. 다음에 얘기하자. 민수가 간 후에 정말 허탈했어요. 형수가 뭔가 하고 있다고 고발하러 왔는데 결국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수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민수가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형수가 전화로 통장 정리하자고 하니까 의심하신다고 했다는 것. 그럼 지은이가 누군가와 상의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엄마, 형수한테 빼앗기기 전에 제가 먼저. 빼앗기기 전에 먼저. 자식들이 제 재산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정말 화가 났어요. 큰아들 부부만 문제가 아니라 막내까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미영이는 어떨까? 해외에 있는 둘째 딸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봐 무서웠어요. 민수가 간 지 이틀 후였어요. 저녁에 미영이한테서 갑자기 국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미영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박한 느낌이었거든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 전화야? 엄마, 민수한테 연락받았어요. 민수한테? 민수가 뭐라고 했는데?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오빠나 새언니가 이상한 얘기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미영이한테 뭔가 말한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이상한 얘기? 재산 관리나 통장 관리 같은 얘기요. 역시 민수가 다 얘기했구나. 미영아, 민수가 뭐라고 하던? 미영이의 목소리가 더 심각해졌어요. 민수가 그러는데 오빠가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새언니가 엄마 통장 관리해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오빠가 돈까지 빌리려고 했다고. 민수가 정말 자세히 다 얘기했나 봐요. 그런 얘기가 있긴 했지. 엄마,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오빠가 뭘 노리는지 뻔하잖아요. 엄마 재산 다 자기들이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미영이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놀라웠어요. 엄마, 제가 한국 들어갈게요. 갑자기 왜?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빠한테 당하실까봐. 미영이가 저를 보호하러 온다고요? 미영아, 엄마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래도 새언니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의 말에서 뭔가 다른 속셈이 느껴졌어요. 미영아, 너도 혹시. 엄마, 제가 가서 오빠 못하게 막을게요. 그리고 엄마 재산도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보호해달라고? 결국 미영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보호가 뭔 소리야? 엄마, 저라면 오빠보다 훨씬 안전하게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제 남편이 의사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요. 미영이도 제 재산 관리에 관심이 있다는 걸 대놓고 드러내는 거였어요. 미영아, 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예요. 오빠한테 빼앗기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또 빼앗기기 전에 자기가 먼저라는 논리였어요. 민수와 똑같았어요. 엄마, 제가 이번 주 안에 들어갈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오빠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급박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는 것 같았어요. 민수 말로는 새언니가 벌써 엄마한테 유언장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민수가 그것까지 다 얘기했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 엄마, 그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아니면 쓰시더라도 저랑 상의하고 쓰세요. 미영이도 유 원장에 관심이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미영아, 유 원장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래도 엄마 오빠한테 유리하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가서 오빠 견제할게요. 그리고 엄마 재산도 제가 제대로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민수가 미영이를 부른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오빠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미영이도 결국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자식 셋이 모두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태수 부부는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민수는 그걸 견제한다면서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 하고 미영이는 해외에서까지 급하게 들어온다고 하고.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야? 정말 서글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미영이가 정말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해외 항공료가 얼마나 비싼데 그것도 갑자기 예약해서 비싼 표를 사가면서까지.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를.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 재산을 두고 벌이는 자식들 간의 전쟁이.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 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세 자식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이에요. 미영이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틀 후였어요. 갑자기 집에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태수 부부, 미영이, 민수까지. 한자리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 다들 웬일이야? 태수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미영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인사차 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눈빛이 역력했거든요. 미영이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정말 걱정됐어요. 그러자 지은이가 바로 거들었어요. 저희도 어머님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와서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자주 와서 챙겨드린다고?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래요? 오빠네가 자주 오시는구나. 민수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요즘 자주 와서 엄마 안부 확인하고 있어요. 세 팀이 서로 자기가 더 잘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거였어요. 그때 미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셨어요? 누가 이상한 제안 같은 거 하지 않았나요? 태수와 지은이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말이었어요. 지은이가 바로 반박했어요. 무슨 이상한 제안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밖에 없는데요. 아, 그래요? 통장 관리 같은 거 말씀 안 드렸어요? 미영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태수가 당황했어요. 미영아, 그건 엄마가 사기당할까봐 걱정해서. 걱정요? 정말 그런 마음에서 하신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형이 엄마한테 돈 빌리려고 했다면서요? 이번에는 태수가 발끈했어요. 민수야,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잠깐이 3억이에요? 미영이가 정확한 금액까지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정말 다 얘기했구나. 그때 지은이가 반격했어요. 그럼 미영 씨는 뭐예요? 갑자기 해외에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엄마 걱정돼서 왔어요. 정말 그런 마음에서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다들 엄마 걱정한다고 하는데 정작 엄마 의견은 묻지도 않네요. 그러자 세 사람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태수가 먼저 나섰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재산 관리 도와드리는 게 어때요? 미영이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희 부부가 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민수도 지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어때요? 형이나 누나보다 더 믿을 만하잖아요. 세 팀이 동시에 저를 놓고 경쟁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제 앞에서 대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니. 다들 그만해. 하지만 자식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미영이를 견제했어요. 미영 씨는 해외에 계시니까 관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괜찮아요. 민수가 거들었어요. 그럼 저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요. 태수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민수야, 너는 술 문제가 있잖아.
형은 사업 실패했잖아요. 미영이가 두 사람을 모두 공격했어요. 오빠는 빚도 많고 민수는 술 문제 있고. 그래서 제가 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서로의 약점을 들춰가며 자기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다들 그만해. 자식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앞에서 서로 헐뜯고 있어? 태수가 변명했어요. 엄마,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재산 관리권을 놓고 경쟁하는 거 아냐? 그 순간 자식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제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오늘은 다들 집에 가. 엄마, 가라고 했어. 자식들이 하나둘 나가면서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견제하는 거였어요. 자식들이 간 후에 정말 허탈했어요.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야?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자마자 갑자기 나타나서 제 재산을 놓고 경쟁하는 자식들.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자식들의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태수는 사업 실패를 핑계로 돈을 빌리려 하고 미영이는 해외에서까지 급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고 민수는 형수를 견제한다면서 자기도 똑같은 욕심을 부리고. 정말 이런 애들이었나? 그리고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의 진짜 본색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일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후 일요일 오후였어요. 자식들이 또 집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엄마, 저희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태수가 말했어요. 무슨 얘기? 가족 얘기요. 엄마도 함께 하시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자식들끼리 계속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얼마 후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엄마,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로 가는데 자식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직 안 온 줄 알고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복도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태수가 먼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데 미리 정해놓는 게 낫지 않아?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른다고.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맞아. 그런데 오빠는 이미 예전에 사업자금으로 많이 받았잖아. 그거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빌린 거야. 나중에 갚을 거고.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갚는다고 해도 이미 받은 건 받은 거죠. 그럼 나머지를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어요. 누나는 의사 남편 있으니까 괜찮잖아. 나는 혼자 살고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남편 돈이 내 돈이야?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고 있다니. 태수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집은 가장 큰 거니까 나한테 주고 다른 부동산들은 미영이랑 민수가 나눠 가져. 왜 집을 오빠가 가져야 해? 내가 장남이잖아.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장남 얘기해? 민수가 거들었어요. 맞아, 형. 그리고 형네는 충분히 받은 거 아니야? 지은이가 발끈했어요. 충분히 받았다고요? 저희가 어머님 제일 많이 챙기고 있는데. 챙긴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지. 미영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차피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길어봐야 몇 년 더 사실 거 아니야? 몇 년 더 사실 거라고. 제 딸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자는 거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끼리 싸우면 보기 싫잖아. 태수도 동의했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유언장은 어떻게 하죠? 어머님한테 쓰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유도해야지. 갑자기 쓰라고 하면 의심하시잖아. 미영이가 제안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각자 알아서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건 어때? 그럼 결국 경쟁이네. 어쩔 수 없지. 어머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민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우리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실까? 태수가 대답했어요. 글쎄, 내가 장남이니까. 아니야, 엄마는 딸을 더 좋아하셔. 누나가 유리할 거야. 민수가 막내니까 막내를 더 예뻐하실 수도 있고. 서로 자기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든 저희가 재산 관리를 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 몫이 커지겠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수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우리가 자주 와서 관심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산 얘기 꺼내는 거야. 맞아. 그리고 엄마가 결정 못하시게 계속 우리 각자 어필하는 거고. 미영이가 정리했어요. 그럼 일단 각자 알아서 하되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모여서 상황 점검하자. 좋아. 자식들이 합의를 본 거였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제가 결정하게 만들지.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말이에요.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내가 평생 사랑한 자식들이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식들이 거실에서 웃으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계획이 잘 짜여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날 밤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자식들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데. 길어봐야 몇 년 더 사실 거 아니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 자식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도 자식들이 나왔어요. 제 장례식장에서 유산을 놓고 싸우는 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진 것도 느꼈어요. 마음이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70년 넘게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기로 한 거죠. 그날 오후에 중요한 전화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친했던 친구 영숙이한테 말이에요. 여보세요, 영숙아?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친구 목소리였어요. 사업 바쁘다고 자식들 키운다고 멀어졌던 친구였거든요. 영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그럭저럭. 너는? 자식들 다 잘 크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수가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틀 후에 영숙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는데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반가웠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숙아, 나 정말 바보였어. 그리고는 자식들 얘기를 다 털어놨어요. 재건축 이후에 달라진 자식들, 제 재산을 노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날 밤에 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자식들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내 인생 살라고 했잖아. 그때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영숙이의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영숙아, 너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나? 요가도 하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아. 여행도 다녀? 응, 작년에는 유럽도 갔다 왔어. 올해는 일본 온천 여행 계획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부러워졌어요. 저는 평생 뭘 했나 싶었거든요. 순자야, 너도 이제 시작해. 아직 늦지 않았어. 영숙이와 헤어진 후에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자. 그날 밤에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평생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말이에요.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거든요. 해외여행도 해보고 싶었고요.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어요. 요가, 수영, 서예. 배우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영숙이처럼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희야, 나 순자야. 어머,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안부도 못 물어서 미안해.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느꼈어요. 다들 저보다 훨씬 활발하게 살고 있었어요. 정희는 문화센터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고 있었고, 경자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순이는 아예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순자야, 너도 나와서 같이 놀자.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이 저를 걱정해줬어요. 자식들보다 오히려 친구들이 더 따뜻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시니어를 위한 여행 상품들, 문화센터 프로그램들, 취미 클래스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이 집에서는 자식들이 계속 와서 괴롭힐 게 뻔했거든요. 아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교통이 편리한 곳,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 그러다가 분당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깨끗하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변에 문화센터며 병원이며 다 갖춰져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그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딱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기로 한 거죠.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다. 그날 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이사할지, 자식들한테는 언제 얘기할지. 무엇보다 자식들 반응이 뻔히 보였거든요. 엄마, 왜 갑자기 이사를 가세요? 하면서 말리게 뻔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자식들을 불러서 중요한 발표를 할 때가 왔어요. 이사 계약을 마치고 며칠 후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였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태수가 물어봤어요. 자식들 표정을 보니까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온 것 같았어요. 앉아. 모두 거실에 앉혔습니다. 제가 서서 자식들을 내려다봤죠. 오늘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뭔데요, 엄마? 미영이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아마 유원장 얘기인 줄 알았나 봐요. 엄마가 이사 간다. 네? 자식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요? 민수가 되물었어요. 응, 이사. 태수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사를 가세요? 이 집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 집이 좋다고? 재건축으로 15억이나 되는 집이니까 좋다는 거겠죠. 새로 살 집을 구했어. 분당에. 분당요? 지은이가 놀랐어요. 왜 그렇게 먼 곳으로 가세요? 멀지 않아. 지하철 타면 금방이야. 미영이가 반대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싫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 태수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했어요? 이사 가라고?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결정한 거야.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 집 걱정부터 하는군요. 당장 팔지는 않을 거야. 자식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을 팔지 않는다니까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그럼 새 집 주소 알려주세요. 저희가 찾아가야죠.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네? 자식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왜 주소를 안 알려주세요? 태수가 물어봤어요. 알려줄 필요가 없어서. 엄마, 그럼 저희가 어떻게 안부를 확인해요? 미영이가 항의했습니다. 안부 확인은 필요 없어. 엄마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 순간 자식들이 진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언제 뵐 수 있어요? 모르겠어.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연락할게. 태수가 발끈했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자식들한테 주소도 안 알려주고. 왜 말이 안 돼? 내가 어디 살든 내 자유야. 지은이가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정말 뻔뻔한 질문이었어요. 잘못한 게 있어? 저도 되물어봤어요. 없는데요? 그럼 됐네. 미영이가 다급해졌어요. 엄마, 그럼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 생기겠어? 엄마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 민수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너희들이 가족같이 행동한 적 있어? 자식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한테 관심 보인 건 재건축 확정 이후부터잖아.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전부였고. 태수가 변명했어요. 엄마, 저희가 바빠서 그랬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바빠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안 바빠?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와? 자식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너희들이 며칠 전에 여기서 한 얘기 다 들었어. 네? 자식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른다고 했지? 길어봐야 몇 년 더 사실 거라고. 태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뭐야? 변명해봐. 미영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민수가 손살에 쳤어요. 엄마, 오해하셨어요. 오해? 정말 끝까지 발뺌하는군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재산 어떻게 나눌지, 유언장 어떻게 쓰게 할지 다 계획 세우던데. 그 순간 자식들이 모두 말을 잃었어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안 할게가 아니라 이미 다 들었어. 그리고 이제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응. 엄마는 이제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살 거니까. 태수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줄게. 그런데 이제 각자 살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그리고 새 집 주소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거고 연락도 엄마가 하고 싶을 때만 할 거야. 자식들이 멘붕 상태였어요. 엄마, 오늘 할 말은 끝났어. 다들 집에 가. 자식들이 하나둘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간 후에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디딘 기분이었거든요. 이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짐도 거의 다 쌌고 이사업체와 약속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또 모두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필사적인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이사하실 거예요? 태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내일 아침에 간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미영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이미 다 결정됐어. 민수가 나섰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잘할게라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너희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들켰으니까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하는 거죠.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망친 거야. 태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엄마,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건축되면 돈도 많이 들어올 텐데. 역시 끝까지 돈 얘기군요.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너희들한테 중요한 걸 알려줄게. 자식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엄마가 죽어도 너희들한테 유산 하나도 안 남겨줄 거야. 네? 자식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들었지? 유산 기대하지 마. 미영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럼 재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다 써버릴 거야.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자식들한테 뭘 남겨줘? 내 죽음만 기다리는 자식들한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며칠 전에 한 말 기억해?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른다고 했잖아. 태수가 변명했어요. 엄마, 그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 자식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너희들 때문에 70년 넘게 내 인생 없이 살았어. 엄마,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미뤄두고 오직 너희들 뒷바라지만 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도 애들 돌봐야 한다고 포기했고, 여행 가고 싶어도 애들 교육비 모아야 한다고 참았어. 예쁜 옷 사입고 싶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다 참았어.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 말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확정되자마자 갑자기 관심 보이더니 결국엔 내 재산 어떻게 나눌지 계획이나 세우고 있고. 태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엄마, 저희가. 말하지 마. 이제 끝났어.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이제부터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 생각 안 하고.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정말 웃기는 소리였어요. 가족이 서로 등 뒤에서 재산 분할 계획을 세워? 가족이 엄마 죽기를 기다려?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엄마한테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 번호도 바꿀 거고 주소도 절대 안 알려줄 거야. 엄마. 끝이야. 정말 끝. 태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생각했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엄마 없이 살아봐.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기댔는지 알게 될 거야. 자식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돌아보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간 후에 핸드폰을 켰어요. 그리고 자식들 번호를 모두 차단했어요. 태수, 미영, 민수.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의 번호를 하나씩 차단하는 순간이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떠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배신과 실망이 담긴 집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사차가 왔어요. 짐을 다 싣고 새로운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사차 뒷좌석에서 뒤돌아봤을 때 30년간 살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안녕, 과거의 내 인생. 그리고 앞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분당의 새 아파트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깔끔하고 아늑하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모르는 곳이니까 정말 자유로웠거든요. 이사 온 첫 주부터 바로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이에요. 먼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요가 수업, 서예 교실, 영어 회화까지. 할머니, 영어 회화도 하세요? 강사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왜 안 돼요? 나이가 많으면 영어 못 배워요? 아니에요. 정말 멋지세요. 70대에 영어를 배우는 게 뭐가 대단한가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요가도 정말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안 따라줘서 힘들었는데 점점 유연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빠르게 느시네요. 요가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친구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영숙이, 정희, 경자, 순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니까 정말 좋았어요. 순자야, 완전히 달라졌네.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어. 영숙이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내 인생 사는데 당연하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카페에서 수다 떨고 영화 보러 가고 맛집 탐방도 하고. 순자야,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지 않을래? 정희가 제안했어요. 좋아.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돈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건데. 제주도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왜 이제야 왔을까? 친구들과 함께 한라산도 오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순자야, 셀카 찍어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셀카도 찍어봤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에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해외여행이었어요. 순자야, 우리 일본 온천 여행 어때? 영숙이가 제안했어요. 해외여행도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요즘 전용 패키지도 많아. 일본 온천 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올해 가장 큰 모험을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간 거예요. 배 타고 여러 나라 구경하는 거야. 정말 좋다고 하던데. 크루즈는 정말 꿈 같았어요. 큰 배 안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공연도 보고 여러 나라도 구경하고. 할머니들 정말 멋지세요. 크루즈 직원들이 저희를 보고 감탄했어요. 할머니 4명이 크루즈 여행을 다니는 게 신기했나 봐요. 뭐가 신기해? 우리도 인생 즐길 권리 있어. 정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나이가 많다고 왜 포기해야 해요? 요즘 제 일정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월요일은 요가, 화요일은 서예, 수요일은 영어 회화, 목요일은 친구들과 만남, 금요일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주말에는 여행이나 나들이. 정말 바빠요. 순자야, 너 요즘 연락하기 힘들다. 스케줄이 뭐 이렇게 빡빡해? 영숙이가 놀라더라고요. 내가 바쁘게 사는 거야. 좋지 않아? 어느 날은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운동신경이 좋으시네요. 골프 강사가 칭찬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새로운 옷들을 사는 거였어요. 평생 검정색, 회색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화려한 색깔 옷도 입어봤어요. 빨간색 블라우스, 파란색 원피스, 노란색 카디건. 어머, 정말 예쁘세요. 문화센터 사람들이 칭찬해줬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세도 당당해지고. 이게 진짜 나구나. 어느 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정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야, 너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됐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활기차. 그럼 이제 내 인생 사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연락 안 해. 내가 번호도 바꿨거든.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 뭐야? 내 죽음만 기다리던 자식들인데. 친구들이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순자야, 잘한 거야. 자식들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 맞아요. 잘한 거예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70대에 이런 재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평생 일만 하고 애들 키우고 재산 모으느라 정작 내 인생은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여행 가고 예쁜 옷 사입고 이런 거 다 미뤄뒀거든요. 애들 잘 되라고. 그런데 이 꼴이에요. 내 죽음만 기다리면서 재산 분할 계획이나 세우고. 이제 내가 하고 싶던 거 다 해볼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행도 더 많이 다닐 거고 새로운 취미도 배울 거고 친구들과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말이에요. 다음에는 친구들과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파리, 로마, 런던. 평생 꿈꿔왔던 곳들이에요. 유럽 여행이라니 정말 설레지 않아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만약 자식들이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제 재산만 사랑했으니까
지금 제가 돈 쓰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 화만 낼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제 제 인생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꿔왔던 대로.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